여러분, 중국 탈출이라 실제 여러분 우리가 기사로는요 중국 탈출 러시 내지는 중국 탈출 쓰나미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표로 제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표로.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마 이것을 보면 야 이제 중국 탈출이 본격 시작이 된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중국 대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수입니다. 중국보다가 말입니다. 77개사가 많습니다. 77개사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쭉쭉 철수하는 모양새예요. 추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보시는 것처럼 쭉쭉 올라가던 최고치가 올라갔던 게 말입니다. 2006년이거든요. 2006년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2006년에는 2392개가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때 정점을 기준으로 쭉쭉 떨어지더니요. 2012년엔 741개, 2018년엔 450개까지 줄다가요. 작년에 2022년에 156개까지 줄었습니다. 156개. 반면에 베트남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2015년에 545개까지 늘었다가요. 2018년에는 411개 그리고 2022년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중국보다가 77개사가 더 많은 233개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경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그럼 왜 중국에서 경영하기 힘든가? 기본적으로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기술이 딸리고 경제력이 약하니까 우리들한테 설설 기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의 진보가 있었고요. 또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전 세계가 투자를 해주는 바람에 중국의 부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나온 거죠. 본성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미친다는 거예요. 중국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서요. 온갖 터집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쉽지 않겠죠. 뭐 온갖 터집이라는 게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배출가스가 나오면 공장을 스톱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중국 어떤 당국의 간섭도 굉장히 무섭지만 인건비도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건비 자체도 2012년보다가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60% 이상 급등한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건비가. 그러니 뭐 생산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생산 비용 상승이 38%라고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중국인들이 만든 경쟁사들이 커지는 거예요. 한때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일하던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차려요. 그러면서 경쟁률을 하게 되니까 경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망하겠죠. 우리가.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 뺏기기에 능하고요.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은요. 더 이상 중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탈중국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다 바이오 행정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규제법이 말입니다. 중국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고요.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가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에 너무 기대어 있으니까 우리 수출의 전체 물량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직접 수출이 23%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다가 홍콩을 우회하는 수출까지 따지면 한 5%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27% 내지는 28%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제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역 흑자를 보면요. 중국은 2022년에 12억 500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은요. 342억 4,600만 달러입니다. 뭐 배수로 보면 배수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 많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략적으로 중국보다가 베트남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에 있기보다가는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달러 밭이었습니다. 556억 3,6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쪼그라들었습니다. 12억 500만 달러로.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대로 가면 대중 수출 적자날 겁니다. 이제 흑자 못 낼 거예요. 대중 수출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폭삭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아마도 말입니다. 우리 정부도 탈중국하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들은요. 우리가 의존하면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에게 경제적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 경제적 어떤 비율을 좀 줄이고요. 이제 베트남으로 늘리고요. 또 인도네시아로 늘리고요. 인도로도 늘리고요. 저기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전초기지를 만들고요. 저기 남아메리카, 남미에도 우리의 전초기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한국 기업이 탈중국하는 게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도 다변화에 어떤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중국의 어떤 뭐 속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금 뭐 경제적 속국이라고 해도 큰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탈중국하는 모양새 그러면서 다변화하는 모양새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